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아, 에, 이, 오, 우 해서 5가지 알파벳 모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이스트링에 어떤 값이 주어졌을 때 이 아, 에, 이, 오, 우를 제거한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죠. 자, 그래서 보면 BUS에 아, 에, 이, 오, 우 중에서 제거할 게 U가 있죠. 그러니까 U를 지우고 나서 BS가 반환되는 거고, 나이스 투 미트 유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들 다 지우고 나서 이게 반환되도록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내용을 찾아서 지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모음에서 찾아서 지운다라는 건 우리가 몇 번 해봤지만 빈 문자로 치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A라고 있었던 게 이렇게 빈 문자로 바뀌는 거, 이걸 우리가 지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리플레이스라는 이런 메서드가 있었죠. 치환하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정규 표현식을 사용할 수 있다면 활용해 보자라고 했는데 두 가지 접근 방법을 가져가 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한 글자 한 글자 꺼내 가지고 아에이오우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지우는 방식을 하나 가져갈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이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그 내용을 모두 지워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을 가져간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배열과 리플레이스 5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위에 아, 에, 이, 오, 우라는 이 배열을 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을 리플레이스 5를 통해서 치환하는 방식을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리플레이스 5는 정규 표현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 표현식과 리플레이스 5를 사용하는 방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볼스라는 배열에 있는 값을 우리가 하나씩 꺼내올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을 들어온 마이스트링에 리플레이스 5를 사용해 가지고요. 꺼내온 이 str 값을 빈 값으로 치환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a라는 값이 들어오면 그 값이 이 마이스트링에 있는지 찾아서 있다면 이렇게 빈 값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값을 마이스트링에다가 다시 대입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마이스트링에 예를 들어서 a가 제거된 값이 마이스트링에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값이 있으면 또 제거될 거고요. 그 다음에 i에 해당되는 값이 있으면 제거될 거고요. 5에 해당하는 값이 있으면 제거될 거고요. U에 해당하는 값이 있으면 제거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 마이스트링에 값이 적용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이 내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예시대로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첫 번째 방식, 이렇게 배열과 리플레이스 5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 방식은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는 건데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서 리플레이스 5를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을요, 그대로 복사해서, 자, 이전 같으면 한자 한자를 우리가 직접 집어넣었다면, 두 번째는 정규 표현식으로 한 방에 처리를 할 겁니다. 이 대괄호 안에 들어가는 건 기본적으로 5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A, E, I, O, U 다 5어입니다. 그러니까 A이거나 E이거나 I이거나 O이거나 U인 녀석은 모두 어떻게 되라? 빈 공백으로 치환해라. 자, 이렇게 한번 시도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같은 값이 나왔죠. 아무래도 포문이 도는 것보다 한 방에 처리되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처리 속도를 비교해 봤을 때 첫 번째 방식은 0.19ms에서 0.26ms 정도가 나왔고요. 이 정규 표현식을 사용했을 때는 0.08ms에서 0.17ms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문자열 처리에 있어서 정규 표현식을 알고 있으면 유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규 표현식은 한번 기회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나중에 따로 정규 표현식 관련해서는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의 내용을 읽어보면 한자를 2cm 크기로 적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 편지지의 최소 가로 길이 이거를 구한다고 되어 있죠. 제한사항을 보겠습니다. 공백도 하나의 문자로 취급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메시지의 길이는 한자에서 50자 사이라고 되어 있고요. 편지지의 여백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출력의 내용을 보면 이렇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느낌표까지 15개죠. 자, 거기에 하나당 2cm니까 30이 나온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건 따로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전체 문자 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2를 곱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자 길이를 알기 위해 length라는 메서드가 존재하고 있죠. 거기에 곱하기 2만 하면 어쨌건 결과값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죠. 여기선 별도의 변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받아온 메시지를 length 크기를 구한 다음에요. 거기다가 곱하기 2를 하면 우리가 결과값을 바로 낼 수 있었죠. 자,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0과 22 입출력 예시처럼 30과 22가 나타났죠. 다음 21번 문제입니다. 자, 순서쌍이라는 말이 나왔죠. n에 대한 순서쌍의 개수를 리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력 내용을 보면 20이다. 그럼 20의 순서쌍은 6개고 100이다. 그럼 100의 순서쌍은 9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순서쌍이라는 거예요. 이 순서쌍이 무엇이냐? 자, 해설을 보면 20의 순서쌍이라고 했을 때 1, 20, 20, 4, 5, 5, 4, 12, 21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x와 y를 곱했을 때 n이 나오면 이게 순서쌍이라는 거예요. 즉 얘네들을 모두 곱했을 때 공통점은 20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100도 마찬가지입니다. 곱했을 때 100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쌍의 개수를 알기 위해서는요. 어떤 값을 서로 곱했을 때 요 값이 나오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따지자면 이런 거죠. 자, n이 있고 x하고 이 y일 때 이 값을 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20이다. 그러면 이 x는 1부터 20까지 그리고 y는 반대로 20부터 1까지 반복하면서 쭉 서로 곱해서 20이 나오는 놈들만 골라내면 되는 거죠. n은 최대 100만까지라는 걸 기억하자라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방식 이중포문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대로 x와 y 한쪽은 1번부터 n까지 계속 증가시킬 거고요. 또 한쪽은 n부터 1까지 계속 감소시키면서 두 개를 곱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x는 1부터 n까지 계속 증가를 할 겁니다. 20이라고 가정했을 때 x는 1, 2, 3, 4, 5, 6, 7, 8, 9, 10 그런 식으로 증가를 해나가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y 같은 경우에는 20부터 20, 19, 18, 17, 16 이런 식으로 계속 감소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고 싶은 건 이 내용이죠. 만약에 x와 y가 곱해진 값이 20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20이 아니라 n이죠. 자, n이 맞는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맞다 그러면 answer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가정했을 때 곱했을 때 20이 나오네. 그럼 얘는 순서쌍이야. 이렇게 판단을 해서 증가한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0 같은 경우에는 순서쌍이 6개라고 했고요. 그 다음 100 같은 경우에는 순서쌍이 9개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6과 9가 나왔죠.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실행을 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시간 초과가 나오면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앞에서 설명한 대로 n은 최대 100만까지 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럼 100만 가지고 우리가 순서쌍을 찾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1부터 100만까지 증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0만부터 1까지 감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얘가 곱해야 될 내용이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즉 1조 번을 돌아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말도 안 되게 긴 숫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풀어내면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n이 최대 100개까지다. 이 경우에는 괜찮지만 n이 100만까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중포문을 하면 시간 초과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방식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떤 방식을 사용해야 되냐? 우리가 배수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배수란 얘를 무엇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걸 우리가 배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례를 들어볼게요. 이번에도 20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요거죠. 1 곱하기 20은 20이 나오니까 얘도 순서쌍이고 2 곱하기 10도 20이 나오니까 순서쌍이고요. 그 다음에 뭐 4 곱하기 5도 20이 나오니까 순서쌍인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반대로 배수의 개념으로 활용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20을 1로 나눴어요. 그때 나머지는 0이죠. 그리고 자, 20을 2로 나눴어요. 그럼 0이죠. 또 20을 10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0이죠. 그리고 20을 4로 나눴어요. 나머지 0이죠. 그리고 20을 5로 나눴어요. 0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 n을 어떤 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순서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배수를 활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포문을 이용해서 i는 1부터 n까지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n과 i를 나눈 값이 나머지가 0이 나온다. 그럼 배수란 뜻이죠. 그러면 이건 곧 순서쌍이라는 의미가 나와요. 자, 그래서 answer. 이렇게 되면 일단은 20일 경우는 1부터 20까지 한 번만 돌면 되죠. 그리고 100만일 경우에도 1에서 100만까지 딱 100만 번만 돌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자, 6과 9 동일하게 나타나죠. 하지만 100만 곱하기 100만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같이 배수를 활용하긴 할 건데요. 스트림 API를 한번 활용해 볼 겁니다. int stream이라는 놈이 있는데요. int stream은 순수 숫자로 스트림을 생성하는 녀석이고요. 자, 여기서 범위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range closed라는 건데 차이는 뭐냐면 range 같은 경우에는 끝에 있는 녀석을 포함하지 않아요. range closed는 끝에 있는 녀석을 포함합니다. 즉 range closed를 사용했을 때는 1부터 n까지다. 그럼 1부터 n을 포함한 거고요. range까지만 하면 1부터 n 바로 직전까지입니다. 이렇게 증가한 값을 필터로 넘길 겁니다. 그래서 이 증가한 값을 i라는 변수에 하나씩 담아서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져간 값은 n과 i를 나눈 나머지가 0인 녀석만 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걸러진 것을 카운트해서 하나씩 셀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했었던 내용과 같아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결론적으로 answer에다가 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카운트는 결과값이 롱이기 때문에 그냥 담을 수는 없고 이렇게 캐스팅을 해서 담아줘야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결과값이 나왔죠. 자, 22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정수 n이 주어졌을 때 n 이하의 홀수 그리고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0이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 해서 홀수만 뽑아내라는 거죠. 1, 3, 5, 7, 9 그리고 오름차순으로 작은 수가 앞에 가고 큰 수가 뒤로 가게 이렇게 넣으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1부터 10까지 또는 뭐 1부터 100까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거를 배열로 담아야 되는데요. 이 배열을 담을 크기를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크기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홀수만 판별해낼 수 있는 방법. n이라는 게 있으면 여기서 2로 나눠가지고 만약에 0이 아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 홀수가 되겠죠. 그리고 판별한 홀수를 어떻게 배열 안에 넣을 것인가. 자, 이거는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한번 바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10과 15가 들어갔을 때 이 크기를 어떻게 잡느냐는 건데요. 일단은 홀수기 때문에 주어진 숫자의 반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잡을 때 맨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건 요거겠죠. n에 2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홀수계가 될 수도 있고 짝수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0이다 2로 나누면 5 5개면 되겠구나. 근데 15를 2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7점 몇이 나오죠. 자, 이 경우에는 하나를 더 더해서 한 칸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린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만약에 주어진 값을 2로 나눴을 때 이게 0이 나온다 라고 하면 그때는 n에서 2를 나눈 값을 넣을 거고요. 아니다, 나머지가 있다 라고 하면 n에서 2를 나눈 값에 2를 더할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 값을 new int 해서 사이즈를 넣어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홀수 짝수를 판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포문을 통해서 이걸 수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0부터 시작해 가지고 n까지 증가를 시켜줄 거고요.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별은 이 i 값을 2로 나눠보면 알죠.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다 라고 하면 이 answer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i 값을. 자, 근데 문제는 아까 했었던 내용이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이거죠. 왜냐면 여기를 i로 적용을 했을 때 얘는 무조건 이 부문에 걸리면 홀수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357이다. 그럼 인덱스 자체도 1번 인덱스, 3번 인덱스, 5번 인덱스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idx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할 거고요. 이 idx가 여기에 인덱스 값으로 이렇게 대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 0번 인덱스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갔다 했을 때 여기다가 idx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i가 1이다 라고 했을 때 idx는 맨 처음 0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i가 3이다 했을 때 idx는 그 다음에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i에 영향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증가하는 값을 사용함으로써 순차적으로 집어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13579 나왔고요. 15도 13579, 11, 13, 15 이렇게 나타났죠. 자,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두 번째는 조금 다른 방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가 for를 사용했죠. 두 번째는 역시 스트림 API. 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용할 때 우리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코드도 간결해지겠지만 담을 배열의 크기를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얘도 맨 처음에는 int 스트림을 통해서 증가를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range closed 마찬가지 0번부터 n번까지 계속 증가를 시켜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 문제에 썼던 필터죠. 그래서 이 필터는 어떤 값을 하나씩 뽑아와서 특정한 조건에 만족되는 놈만 걸러내는 게 필터죠. 그래서 이 i를 2로 나눠서 이 값이 0보다 큰 놈, 홀수죠. 걔를 가져올 겁니다. 그렇게 가져온 녀석을 to array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array로 담아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answer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자, answer는 배열이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얘도 똑같이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같은 결과값이 나오죠. 스트림을 쓰면 굉장히 간결하게 끝낼 수 있지만 문제는 속도죠. 그래서 우리가 포문을 사용했을 때는요 0.01ms에서 0.03ms 정도가 소요가 된다면 스트림을 사용했을 때는 1.89ms에서 4.14ms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두 배열의 유사도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 배열 S1과 S2가 주어졌을 때 일치하는 수, 같은 원소 개수를 파악해 달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S1과 S2는 1에서 100 사이 정도, S1과 S2의 배열 길이는 1부터 100까지 뭐 크게 길거나 한 그런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S1과 S2 원소의 길이 글자 수는 한자부터 10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1과 S2는 알파벳이 소문자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S1과 S2는 각각 중복된 원소를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가 뭐 두 개 있다거나
이 안에 뭐 B가 두 개 있다거나 그런 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중복되는 녀석이 뭐뭐 있냐라고 했을 때 B 하나 있네요. 이렇게 B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C가 있네요. 자, 그러니까 같은 놈이 두 개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중복되는 게 없으니까 0개가 나온다. 자, 이전에 한번 봤지만 아까 보면 S1이라는 놈하고 S2 배열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원소가 각각 얘를 순회해야 되는 구조가 생기죠. 그래서 배열의 크기가 100개니까 100 곱하기 100은 10,000번 순회한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이중 포문을 써도 크게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끼리의 비교를 어떤 식으로 할지. 자, 첫 번째 방식은요, 아까 봤듯이 여기 있는 배열과 여기 있는 배열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얘로 요거 대보고, 얘로 요거 대보고, 얘로 요거 이렇게 비교하는 방식. 근데 여기가 100개고 여기가 100개였을 때 그때 순회하는 총 횟수는 10,000번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용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런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리스트를 한번 활용해 볼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에는 contains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배열 안에 예를 들어 A라고 합시다. 자, A라는 값이 포함되어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대입하지 않더라도 요걸 가지고 야, 이 배열에 A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떤 검색을 활용한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방식과 두 번째 방식 둘 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첫 번째 방식은 포문을 이용할 겁니다. 두 번째 방식은 리스트의 contains 메서드를 사용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S1 배열에 있는 녀석을 하나씩 뺄 거예요. 그래서 S1에 있는 배열의 값을 하나씩 빼서 str1이라는 변수에 넣을 거고요. 그리고 얘를 S2에 있는 녀석에 하나씩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S1에 있는 값을 하나 빼서 S2를 전체적으로 뒤져서 한번 보겠다라는 거죠.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만약에 str1과 equals 같은지 확인해 볼 겁니다. str2를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true 같다 라고 하면 그때 answer를 증가시켜 주면 됩니다. 자, 결과값이 첫 번째는 두 개가 같다라고 나왔고 두 번째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와 0 이렇게 나왔죠. 자, 두 번째는 리스트의 contains라는 메서드를 활용하는 방법 한번 해볼게요. 우선 리스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이 S1, S2 이런 배열을요 리스트로 바꿔줘야 됩니다. 물론 두 개 다 바꿔줄 필요는 없어요. 검색할 대상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S1이라는 놈만 한번 리스트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Arrays라는 클래스에 보면요, as list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S1을 집어넣으면요, S1이 리스트로 바뀌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요, 박싱된 데이터 타입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즉, int는 안 됩니다. int 배열은 안 돼요. 인티저로 바꾼 다음에 하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결과 리스트로 변환이 완료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리스트에는 contains라는 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래서 S2에 있는 값을 하나씩 꺼낸 다음에 이 리스트에게 이 값이 있느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포문을 사용해 가지고 이 S2에 있는 값을 str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담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str이라는 놈 가지고 물어볼 겁니다. 리스트, contains 리스트에 이 str이라는 변수의 값을 포함하고 있어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포함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경우에 우리가 answer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씩 대봤다면 두 번째는 S2에 있는 값을 하나씩 꺼내서 리스트에 검색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는 이중포문 10,000번을 순회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효율성이 있어 보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넣고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포문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0.02ms에서 0.03ms가 나타났고요. 니스트를 사용했을 때는 0.07ms에서 0.11ms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이 리스트로 변환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이게 데이터가 많아지면 아마도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점점 효율이 더 좋아지긴 할 거예요.